안녕하십니까. 더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제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막을 내리면서 새로운 정치 지형이 그려지게 됐는데요. 우리 지역 전북은 초재선 중심의 국회에서 22대 총선 당선자 중에 절반이 이제 3선 이상의 중진으로 채워졌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등 주요직과 또 민주당의 핵심 당직에 전북의 의원들이 포진할 것이란 기대감도 높죠. 그 무엇보다 정권 심판에만 매몰되지 않고 전북의 현안 해결 등을 통해 약속했던 강한 정치를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월간 정치 토크 시간 전북 중진시대 개막 기대와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달라진 전북의 정치 구조 속에서 당선인들의 역할과 전북 특별자치도의 성장 기반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지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의 정치적 상황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을 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중진으로 재편된 전북의 정치 구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지난 국회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은 초재선 위주였고 그만큼 열정적으로 활동해주길 바랬지만 중앙 정치 이슈에 묻히거나 요직에 입성하지 못하면서 예산 감소나 주요 현안들에서 소외를 받았는데요. 그만큼 이번 도민들이 이번 중진 당선자들에게 기대가 크고 존재감 강화를 통해 그 소임을 다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각종 특검을 추진하고 정치 이슈도 정권 심판 등에 매몰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이 얼마나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이번에 조국신당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가 높았던 만큼 민주당이 더 긴장하고 전북 현안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일당 독주가 아니라 다른 정당과 협치를 통해 균형 있는 정치 발전을 이뤘으면 합니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원팀으로서 지역 현안 해결에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얘기하던데요. 그런데 지난 20일 때도 역시 원팀이었잖아요. 원팀이 아니어서 현안 해결을 못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재선의 여당 의원이 빠지면 중앙정부와 소통 창구가 사라진 게 아닐까 걱정이 되네요. 사실 민주당 후보자 외에 선택권이 없기도 해서 더욱 쏠림이 심했다고 보거든요.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공약 실현 가능성은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도민으로서 원하는 건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 예산 확보겠죠? 네, 도민들의 중진으로 재편된 전북 정치권에 바라는 점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잠시 후에는 5선에 등극한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정동영 당선인과 중진의 역할에 대해서 전화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심판론 속에서 22대 총선 마무리됐고 전북은 열석 싹쓸이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요. 자, 이번 총선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적어도 이 선거라고 하면은 치열한 경쟁이랄지 또 우열이랄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기능에 의한 어떤 심판적 성격도 많이 가미가 돼 있는데 좀 싱거웠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제 공천이 끝나니까는 파장 선거가 돼가지고 유권자의 관심이랄지 정당 또는 후보들의 어떤 열의도 팍 떨어져가지고 싱거웠던 그런 선거. 그래서 선거의 순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던 선거.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예. 남는 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대두하면서 모든 어떤 사안들을 블랙홀처럼 삼켜버렸는데요. 인물론이랄지 또는 뭐 정책이랄지 공약이랄지 또 과거에 대한 어떤 비판 뭐 이런 것들이 다 삼켜져 버리고 올해 이 윤석열 심판론만 작동이 되면서 민주당 후보들이 석권을 다 했고 10자리 또 이 틈바구니에서 비례정당인 조국 혁신당이 45.5%의 지지율을 우리 지역에서 받고 12석의 비례 의석만 진입시키는 그런 성과를 거두는 그런 것들이 특징적인 이번 선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뭐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10석의 지역구 석권했고요.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의 유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서 조배숙 5선 의원이 이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후보가 당선이 됨으로써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이제 의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구도로 정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전북 연고된 의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차차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고요. 김영규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선거는 어쨌든 예상보다는 낮지만 투표율이 일단 높았잖아요. 지난 선거보다 약간 더 투표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공천 끝남과 동시에
그 공천자들부터도 그랬고 도민들의 어떤 관심도 멀어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민주당 공천자들이 국민의힘 또 공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 몇 개 무소속이라든지 더미래라고 해야 하나요? 후보들이 있었는데 그 어떤 경쟁력이 높지 못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발대식이나 이런 것도 비우천을 핑계로 대부분 취소됐고 예. 그 후보들이 또 어떤 각종 언론 방송 토론회에도 쉽게 법정 토론회는 대부분 불참을 해버렸고 법정 토론 외에는 예. 외에는 거기다 불참을 많이 한 것 같고요. 뭐 정책 공약도 없고 오직 플랜카드 기존부터 써왔던 윤석열 정부 심판 이 외에는 이렇다 할 내용 없이 거의 시간아 가라 이런 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실제 이제 투표가 이루어졌고 문제는 이렇게 했고 또 국민의힘 후보들이 한두 군데 빼고는 거기다 50% 어떤 선거 보전은 받았거든요. 예, 10%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15% 넘은데도 이제 두 분이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 대부분의 민주당 공천 후보들이 80% 이상 한두 분 빼고는 그렇습니다. 경쟁이 좀 치열했던 몇 거 빼고는 거의 80% 이상 득표를 해버리는 어떤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비단 오늘만의 일이 아니고 4년 전에도 그랬고 8년 전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꼭 3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오는 과정인데 이런 전북 낙후에 어떤 책임이 있는 전북 지역의 어떤 정치인들이 민주당 어떤 공천자들이 이런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전국적인 어떤 거대한 흐름을 해서 또다시 전혀 뭐 몇 분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거의 물갈이가 되지 않고 또다시 배지를 딸게 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전북 도민들에게 있어서는 그럼 도민들이 뭐 투표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예. 실제적으로 도민들은 또 선택권도 없거든요. 좀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이 나와야 선거전이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투표장에 안 가든지 가면은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전북이 강원도보다도 지금 힘든 상황에 있고 지역 소멸 속도도 가장 빠르고 예. 경제 규모나 모든 면에 있어서 진짜 저 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낙후되고 있고 특히 우리 가난한 동네다 보니까 이 중소상인이라든지 장업자들이 많은데 거의 붕괴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답을 내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참 안타까운 어떤 선거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굵직한 어떤 사안들 중심으로만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재 위원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지민 비조라고 하는 이 현상이 그대로 좀 결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당 투표와 지역구 투표에서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이 앞으로 우리 전북 정치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정운천 의원이 강조했던 어떤 쌍발통과 협치가 아쉬운 대목으로 남습니다. 물론 국민의 미래가 이제 국민의힘과 통합을 하면 조배숙이라고 하는 5선에도 중진 의원이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진보당의 유일한 원내대표이자 국회 현역 의원이 이제 낙마하면서 진보당이라고 하는 또 소수 정당들의 위상이 상당히 많이 이제 하락한 부분 이런 뭐 전체적인 속에서 전북의 어떤 정치력을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어떤 등장이 또 높은 정당 투표가 무엇을 어떻게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경재 의원님?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이비연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예. 그 배경은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 예. 그 어떤 슬로건이 이제 먹혀 들어간 건데 과거에 우리가 투표 행위를 보면은 지역에서는 민주당 그리고 비례에서는 정의당 그런 그렇죠. 흐름이 있었거든요. 예.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조국 혁신당 옮겨간 건데 그 배경에는 조국 혁신당의 어떤 선명성이 가장 크게 작동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또 하나는 윤석열도 좀 싫고 이재명도 좀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그런 층들. 그래서 이런 층을 이제 중도 성향이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는데 이런 층들의 선택이 아마 조국 혁신당으로 간 것
같고 이제 큰 흐름이 두 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예. 자, 그거는 지금까지 결국은 그 목표 지점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행태에 대한 어떤 심판 그 성격인데 그 행태라고 하는 거는 국민 공감 능력이 없달지 또는 국민 눈높이에 정치하지 않는 그런 행태들. 예컨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194명이 이제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에 관한 정부랄지 윤석열 대도의 태도랄지 이런 것들은 정말 실망스러운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벌어졌을 때마다 정부는 눈을 감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이렇게 처방을 내리든가 최상병 사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뭐 특히 선거기간 닥쳐가지고 이중석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내보낸 걸랄지 예, 예. 이런 그 국제국제한 사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 윤석열 대통령의 틀 안에 갇힌 사고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결과가 된 것이 아니냐 이제 추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어떤 정치를 하지 않은 것, 또 국민 공감 능력이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이 작동돼 가지고 결국은 선명성 당신들 한번 해봐. 또 민주당도 169석이라고 몰아줬는데 과도한 뭐 했냐 그동안에. 예. 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실망 그리고 민주당을 추승시키는 역할을 당신들이 한번 해봐.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표를 몰아준 그런 걸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원천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대를 걸었고 전주 의뢰에 대한 어떤 그나마 경쟁다운 선거 그 어떤 판이 됐었는데 역시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정권 심판론에 함몰돼 가지고 길을 쓰지 못한 이제 투표를 보면은 지지율을 보면은 20.3% 나왔죠. 맞습니다. 26%. 20.6%. 이거는 평상시 그 지지율보다도 크게 낮은 그 지지율인데 여론조사 때는 뭐 25%까지 올라가고 22%까지 올라오냐 그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심판론이 작동되면서 알겠습니다. 정원천 후보도 많이 크게 손해를 본 그런 케이스고. 잠시만요. 그 말씀을 네. 더 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 오늘 우리 제목이 전북의 어떤 중진으로 재편된 정치권에 바라는 점입니다. 정동영 5선 당선인을 지금 바쁜 가운데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말씀 듣고 우리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기 의원님, 김영기 대표님 같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동영 당선인 전화 연결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함윤호 앵커님 오랜만입니다. 예. 자, 우리 도민들께 또 전주 병 유권자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1만 7,407분이 저를 뽑아주셨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나 전국 최다 득표에 영광을 안겨주셔서 뭐라고 감사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최다 득표가 갖는 의미는 기쁘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의 책임도 느낀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우선 말이죠. 이 중진 특히나 이제 전북의 가장 어른의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더 많이 기대를 하는 대목은 지난 21대에서의 아쉬운 점이 강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정치 선배로서 지금의 전북의 정치력 어떻게 좀 끌고 가시겠습니까? 팀장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예. 21대 비해서는 확실히 22대 진용이 이 10명 모두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뽑아주셨고 또 10명 모두 민주당이 된 것은 이제 20년 만의 일이기도 한데 예. 초선 의원이 이제 2분, 재선 의원이 3분, 3선 의원 3명, 4선, 5선까지 해서 골고루 포진이 돼서 그렇습니다. 균형이 맞고 또 면면이 보면 충분히 각 분야를 대표할 만하고 전라북도를 대표할 만한 분들이 망라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다양한 또 선수가 쌓인 정치력으로 그런 인물의 장점을 세워서 전북의 정치력을 좀 더 강화시키고 실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중책을 맡을 수 있느냐, 아울러서 이제 상임위원장급에 해당되는 역할을 이제 맡을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첫 시험 때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재선 3선 의원분들이 지금 이제 중추적인 허리인데요. 예. 6분이나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3선 의원 한 분을 만나서 자 4선 되면 늦는다. 3선 의원이 3선 때가 정치인으로서 황금기인데 자, 상임위원장도 하고 원내대표도 도전하고 최고위원도 도전하고 그리고 도지사 꿈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뭐 그것도 부지런히 준비하시라. 예. 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 또 낭보가
전주 출신의 김윤덕 의원이 22대 국회를 막 시작하면서 민주당의 사무총장으로 내정됐다는 얘기를 그렇습니까? 금방 들었는데요. 예. 앞으로 이제 이 재선 3선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10분들이 모두 그 빛이 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뒤에서 조연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지난 대선 때부터 확실히 활약을 했던 김윤덕 의원이 또 22대 시작 전에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뭐 낭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게 지금 녹음 방송이어서 방송이 나가는 일요일 시점에서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 되겠습니다만 정동영 당선인께서 그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경재 의원과 김영기 대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두 분의 또 질문. 반갑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김영기 대표님. 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덕분에 됐습니다. 전라도가 이대로는 안 된다. 저는 지역구가 그쪽이 아니었어요. 일단 이경재 의원님부터 말씀 나누시죠. 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선 간단한 질문 우선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정동영 당시 후보의 그 정치 슬로건, 선거 슬로건이 지금은 싸울 때, 싸워야 아주, 할 때. 아주 예. 싸워야 할 때 아주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정치 카피가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슬로건 자체가 모든 걸 합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간결하면서도 예, 아주 강한 적확했다.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실체, 객체는 무엇으로 싸워야 될 때인데 그 객체는 뭘로 상정을 하고 계신지 이 문제 하나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전라북도가 작년에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존재감이랄지 대외적인 위상이랄지 또 정치 역량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밖에서 또는 정부에서 또는 뭐 다른 뭐 대통령까지도 우리 전라북도 보는 거를 상당히 하대한달지 또는 뭐 염두에 머리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선거 때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뭐 그런 선거 사령탑이 한 번도 오지도 않은 그런 케이스랄지 다른 지역에 나가면서 또 작년 SOC 새만금 SOC 예산 삭감도 있을 때 좀 뭐 존재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현안 과제로 대두돼 있는데 중진들이 아까 보강이 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의 존재감이 할지 대외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슬로건 그러니까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는 그 구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참모들이 책상 위에서 만든 게 아니고 모래내 시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내 시장에 좌판 깔고 이 야채, 상추, 마늘, 고추 파시는 할머니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또 시장의 상인 사장님들 얘기 과정에 지금이 이제 상식도 무너지고 경우도 아닌데 이 정권과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 없다. 싹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강하게 하셨어요. 실제 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거기서 이제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는 슬로건이 탄생했는데 이것은 비단 모래내 시장만의 여론이 아니고 전주만의 의견이 아니고 전국 방방곡곡 17개 시도의 모든 주권자들의 공통된 정서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북 무시 전북 홀대가 심했습니다. 작년 잼버리 망신살부터 시작해서 새만금 예산 칼질, 지역구 축소 위협, 뭐 KCC 농구단을 뺏긴 일이라든지 또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예산이 내려가고 다른 데는 1, 2%라도 다 올라갔잖아요. 이런 무시, 수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좀 내라, 존재감을 좀 보여달라 하는 그런 이 아우성이 있었다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 그것이 이제 저희 이 10명 이번에 22대 당선자들의 숙제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김윤덕 의원이 이제 사무총장으로 발탁됐고 또 아마 3선 의원 중에는 상임위원장이 또 나올 겁니다. 상임위원장도 나오고 또 당 지도부에도 입성해야 하고 또 초선 의원들은 초선 의원대로 좀 패기 있게 싸워주고 이렇게 하면 21대와는 확실히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합니다. 자, 이제 그 무엇으로 쌀 것인가 객체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제 정치 역량 두 가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팀장이 되겠다는 말씀은 정동영 당선인의 대선 시절 이재명 대표 2년 속에서 충분히 그 지금의 다선 의원들을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또 중앙당 대표와의 가교 역할 속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는 어떤 정치 선배로서의 그 그릇 속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뭐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만 아무튼 이 중앙당과 전라북도가 이 괴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 민주당이 이 민생 회복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의 존재감을 확보하고 전라북도의 권리와 이익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 대표님 반갑습니다. 저는 뭐 중앙은 김 대표는 항상 질문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중앙의 싸움은 뭐 이미 박지원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추미애하고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앞장서고 있는데 난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이 이제 원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당장 그 과거 보면 도당위원 선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의원들이 쫙 나눠져 가지고 대부분 경선을 치르면서 됐고 그 과정에서 앙금들이 쌓여가지고 예, 일종의 예, 파벌처럼 된 과정들이 많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예. 이번에도 바로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곧 뭐 두어 달 안에 도당위원장 선거를 할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예. 이미 소문에 의하면 뭐 출마자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자리가 아니라 일로 하나가 돼야 되죠. 전라북도를 위해서 공통 과제를 추출하고 그것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뭐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제 전당대회에 있으니까 최고위원 나갈 분도 있고 또 이제 뭐 저 지역에 도당 위원장을 염두에 둔 분들도 있고 치열하게 공정하게 경쟁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금방 말씀처럼 자리가 아닌 일을 중심으로 예컨대 지금 전라북도가 30년 동안 새만금 하고 주문을 외웠는데 아직도 만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바닷물만 있는데 특히 작년에 새만금의 동력이 꺾어졌잖아요. 예. 예산도 깎여버리고 그리고 이미지도 실추되고 그러면 어떻게 새만금에 대한 동력을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인지 현재로서 나와 있는 방안은 지금 제방 관리권 가지고 김제, 부안, 군산이 티격태격하고 뭐 이 갈등이 좀 있는데 여러 가지로 군산, 김제, 부안을 묶어서 새만금 특별자치시로 간 것이 방법이라고 이구동성 다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중심으로 10명의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합심해서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의원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정치 인생이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태료가 이제 뭐 미래를 하면서 또 다른 것은 꿈꿀 수 있겠지만 이제 지역구는 뭐 다음엔 안 나오실 거 아닙니까? 네? 다음에는 우리 김영기 대표께서 완전히 퇴로로 나가버리는구나. 그렇다고 하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욕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새만금 말씀하셨는데 새만금 이번에 뭐 선거 투표일 전날인가 또 한 300억인가 부활됐더만요. 이런 쉽게 말하면 찔끔찔끔 주다가 마음에 안 들면 공격하고 약한 거는 새만금 이제 그건 알아서 정부에서 하라고 하고 우리 지역의 새로운 어떤 중지인으로 어떤 지역의 정치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좀 새로운 의제를 내서 저 새만금 88년부터 들었어요. 92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지긋지긋하고 그거 새만금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뻥이라는 게 이제 세상에 다 알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건 이제 막 좀 새로운 의제 발굴이나 이런 건 고민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대 공약이나 이로 법안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시냐 이런 질문 같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근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일자리가 어딜까요? 공장이 어디죠? 버스 공장, 트럭 공장이잖아요. 현대차. 또 자동차는 전후방 효과, 산업 파급 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일 큰 게 자동차 산업입니다. 울산 이 자동차로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30년 전에 버스 트럭 공장이 전주에 생겼는데 완주에 같은 해에 기아차, 승용차가 광주에 생겼어요. 6만 대 생산 시설로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광주는 6만 대짜리 공장이 60만 대로 커졌습니다. 10배 커졌어요, 광주가. 네, 우리는 6만 대 공장이 작년에 3만 대 생산에 그쳤습니다. 가동률 50%. 그러면 이걸 그냥 방치해 놓고는 아니 자동차 사는 만큼 일자리 창출이 큰 데가 없는데 이대로 돈 되겠느냐. 그러니까 정치권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180만 도민이 합심해서 전라북도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이 상용차 경쟁력
지역과 그 시장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도 역할을 한 생각이고요. 또 그 밖에도 이제 어쨌든 목표를 최소 목표를 전라북도에서 지금 1년에 15,000명씩 줄잖아요, 인구가. 어떻게든 이 인구 주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전북 경제 어울러서 이제 인구 유출,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들이 최대의 전북 현안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3시 3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그냥 급하게 질문하면은요. 예. 그 전주 발전의 최대 또 걸림돌 전주완도 통합 문제가 있고 그 새만금의 예, 김제 예, 부안 군산의 갈등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최대의 정치 주산 정동영이 앞장서서 예. 그 총알을 맞으면서라도 전진해가지고 전라북도의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는 맞습니다. 금방 말씀처럼요. 시간이 뭐 얼마 없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의원님이 시간이 얼마 없으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그 전국에 도시와 농촌이 복합 도시가 92개 있습니다. 92개. 예. 전국에. 근데 그중에 90개가 다 도시와 농촌을 합쳤거든요. 합친 이유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발전해 갔습니다. 도시와 농촌 합쳐서 군산 없고 군산 됐잖아요. 천안 천안이 됐고 춘천 춘성에서 춘천이 됐고 이렇게 92개 중에 90개가 합쳤는데 2개가 안 합쳤거든요. 그게 어딘지 다 아시잖아요. 예. 그거는 윤석열 정부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자, 이제 전라북도가 중심에서부터 일어서야 합니다. 합치면요, 3억 평이 됩니다. 대한민국 도시 중에는 가장 넓은 도시가 됩니다. 그럼 기업 유치, 사람 유치, 자본 유치, 기회 유치, 이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러면 완주도 벌떡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합치면은 보통 교부세 6%를 더 주는데 이게 10년간 5천억 됩니다. 5천억 완주에 밀어주면요. 예. 완주에도 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군산 김제 부안의 특별자치시 이 전주 완주의 새로운 통합 움직임 아하. 이런 가시적인 변화가 와야 전북 도민들이 다시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 희망을 만들어내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진님 혹시 뭐 하나 더 하시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붙여서 질문 드리면요. 전주 완주의 통합 당위성에 대해서는 완주를 제외하고는 완주도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권 완주 예컨대 이제 유이태 완주 군수랄지 완주 군의원들 이 두 어떤 정치 세력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고요. 그건 이제 하나의 어떤 시민단체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뭐 답안에 나와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야 되긴 하지만 두 세력의 어떤 입장이랄지 또는 뭐 단계별 접근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구상 또는 어프로치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구체적인 안이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네. 우리 이경재 위원님이 지금 기획처장 핵심 역할을 하고 계신 애양운동본부가 나서야 합니다. 나서서 180만 풀뿌리 에너지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권의 무슨 도지사나 시장이나 뭐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말 도민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목표를 정하고 실행 전략을 가지면 누구나 다 민심이 천심인데요. 국민이 원하는데 도민이 원하는데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보고요. 그 실행 전략의 하나로서 애양운동본부가 지금 준비 중이신 우리 이경재 위원님이 중심이 돼서 하는 전북 제도약을 위한 각계각층의 원탁회의 이것이 곧바로 좀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서 제가 아침에 진행하는 페트롤 전북에서 멍석토론 특집으로 이 부분은 양쪽의 네 분을 모시고 한번 오부작으로 장시간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물론 전주완주 포함해서 군산김제 부안 나오면서 이제 이런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주병 지역구의 정동영 당선인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5선 글쎄요, 선수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선수에 따르는 책임과 부르지 어떻게 이 기대치를 현실화시킬 것인가. 이건 뭐 정동영 당선인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5선까지 10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비례에 포함된 또 전북 연구가 있는 정치
중심에 서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뭐 여러 가지 제3금융중심지, 대광법, 공공기관 2차 이전, 남원 공공의전원 여러 가지 우리의 전국의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또 4년 그대로 또 흘러갈 것인지 우리는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경재 의원님, 중진 뭐 평균으로 치면 조배수 국민의 미래까지 5선을 포함하면 2.78선 정도, 거의 뭐 3선이 평균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중진 오늘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중진 소환론이 선거 초반부터 어떤 하나 흐름을 형성을 했는데 결국은 정동영 의원이 이제 5선을 골치에 올라섰고요. 익산갑의 이춘석 의원이 4선의 골치에 올라섰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윤덕 의원은 이미 사무총장이 됐고 3선이고 또 한병도 안우영 의원이 3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선 이상의 중진만 조배석 의원까지 합치면 6명이나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광주 전남보다 오히려 어떤 우월적 중진 기능이 강화되고 결국은 전북 정치 역량의 강화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제 22대 국회가 5월 30일 날 개원이 되면은 이제 성과로 나타내야 하긴 하지만 일단 저는 3선 정도 되면 일단 상임위원장에 뭐 놓고 해야 되고 예. 또 전당대회에 뭐 최고위원 출마에 나서야 되고 그리고 지도부에 입성을 해야 전라북도의 어떤 대외적인 위상이랄지 자존감이랄지 또 전라북도의 고민 현안들이 상임위원 정도 돼야 국회에서 예산, 사업, 뭐 정책 이런 것들을 제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큰 어떤 그런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선수가 높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뭐 저절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정말 노력하고 또 자세는 교묘하게 이렇게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우리 지역의 고민이 무엇인지 또 이제 특별자치도가 1월 18일 날 출범을 했는데 특별자치도가 말만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현안 과제들이 많거든요. 뭐 특례들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과제고 또 입법에서 개정안을 또 해야 될 그런 사안도 많이 있고 그래서 부지런히 뛴다고 한다면은 이번 제20대 국회에서는 뭔가 달라지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민주당 안에서의 중책을 맡느냐. 두 번째는 이제 18개 상임위 가운데 3선 이상이 가능한 상임위원장 자리에 우리가 몇 좌석을 얻느냐. 지금 광주 전남 18석인데요. 3선 이상 중진이 4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석인데도 5명이 3선 이상 조배수 비례 당선인까지 포함해 이제 6명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일단 선수로서는 뭐 부족할 게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 뭐 실제적으로 이제 뭐 선수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어떤 권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굉장히 하면서 중요하죠. 예. 중앙 정치 무대에서 실제 발로 뛰면서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그 상임위원장은 국회 관례대로 하면은 선수가 중요하고 또 선수가 같으면 또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고요. 예. 뭐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뭐 재선급에서도 한 적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본인들이 그 쉽게 말하면 적극적인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 또 최고위원 선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도 이제는 이 눈치 저 눈치 볼 것 없이 진짜 이렇게 자꾸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을 업그레이드 해야만 중앙 정치무대 역할이 생기게 되고 또 이후에라도 혹시 뭐 낙선하더라도 이후에라도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소극적인 자세 이제는 좀 버리고 지난 4년간은 새만큼 전벌이 그렇게 시끄럽게 하더라도 담당 지역구였던 국회의원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이현택 의원만 잠깐 어차피 자기 지역이니까 발언한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입 딱 봉하고 끝날 때까지도 그 뒤에도 그냥 마지막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예산 투쟁한다고 하면서 했는데 예산 투쟁 성과가 뭡니까? 전라북도는 유일하게 예산이 깎였어요. 전국적 어차피 그 어려운 조건인데도 다 올랐는데 전북만 예산이 감소했거든요. 근데 누구 하나 책임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적극적인 어떤 자세들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소탐대실이거든요. 예. 과거의 양정 간의 어떤 대결 구도 이런 거 보면 우리 내부에서 총질해 가지고 서로 죽이고 큰 힘을 모아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사안들도 그렇거든요. 아까 그 이야기를 못했는데 당시 지난번 전두환대 통합의 실패는 민주당 책임이거든요. 민주당이 반대하는 통에 민주당이 정치권이 다 반대하게 됐고 지자체도 막 반대하고 이렇게 되면서 분위기가 초반에 좋은 분위기가 싹 역전되면서
그 또 민주당에서 공천받고자는 사람이 막 머리띠 두르고 나와가지고 반대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육청 쪽에서도 반대를 했죠. 물론 공무원이 뭐 내놓고 선거운동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뭉쳐서 안 됐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런 걸 추진하게 된다면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되고 다 커뮤아웃 시켜야 합니다. 커뮤아웃 시켜가지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만들어 놓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고 앞에서는 찬성하면서 뒤에서는 자기 어떤 권력 때문에 반대하는 이런 사태들이 다시는 안 벌어지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 이제 중진들이 앞장서서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 이춘석 의원이나 한병도 같은 무조건 최고위원회 나간다고 봅니다. 나가서 뛰고 삼선들은 대부분 상임위원장을 다 노크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해야 하고 또 위원회도 지금 지난번 보면 막 뭐 그냥 예산도 못 따오면서 전부 다 농업 쪽 농수산에 모였잖아요. 이런 거 예, 세 명이 가고 국토위 가고 이런 거 안 해야 합니다. 이런 거 따오도 못 해요 예산. 폰만 잡는 거죠. 전북이 이제 정치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진 물론 이제 많이 포진이 됐습니다만 과거에 상임위원장이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까? 내지는 민주당에서의 최고위원이나 중책을 맡으셨던 분 기억이 나십니까? 과거에 이제 유성엽 의원이 문화체육 그 상임위원장을 평창 동계올림픽 때 했던 모습 이후에는 없었죠. 예, 거의 기억이 없고 또 아까 이제 우리 김정기 대표가 이야기한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당내에서 어떤 유상이랄지 나와 어떤 라이벌과 어떤 그런 힘겨루기가 좀 꺼림칙 할달지 여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경쟁을 해야 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포기하고 말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의 이익이 침해받고 어떤 대표성이 또 침해받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뭐 노크를 해야 되고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도전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의 활동이라는 게 이제 입법을 이제 제정하고 개정하고 또 국정감사하는 아무래도 이제 여의도 정치에 많이 이제 비중을 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말에 금요일 저녁에나 이제 지역에 내려와서 이제 지역구 시도 의원들 만나는 그런 어떤 패턴인데 자, 지난번 애양본부에서 이제 이경희 의원님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상당히 이 당선인들과의 화합 교례회를 통해서 주문도 하고 또 격려도 했습니다. 단순히 행사로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떤 주문, 그러니까 김관영 도지사도 함께 했습니다만 특자도가 이제 출범했고 시행이 이제 12월부터 되면서 제대로 된 특례 조항을 만들어내고 그 권한에 따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정부하고의 역할,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팀이라고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매번 총선이 끝나면 원팀 그러는데 원팀이 몇 개월도 못 가고 그 원팀이 무색해지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이번에 좀 다를 거라 봅니다. 당선자들과 지역의 이제 리더들 뭐 모인 가운데 화합 교례회가 열렸는데 화합 교례라고 하는 거는 선거 과정에서 너무나 치열한 경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몸 한 뜻을 가지고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발전해 나가자냐 그런 취지인데요. 일단 거기에서 모든 그런 분들이 원팀을 우리는 구성해서 전라북도 현안을 뚫고 나가겠다 이런 데 동의를 다 했고요. 특히 이제 당선자분들 12명이 전체가 참석을 하셨거든요. 지역구 10분하고 조배석 비례대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죠.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당선인까지 12분이 다 오셔가지고 소감과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다 피력을 했습니다. 거기서 공통된 거는 소명 의식을 갖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도민 이익을 위해서 매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고 특히 이제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까지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본인은 뒤로 물러서면서 이 팀들이 원팀이 되고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서포팅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걸 하니까는 팀장을 하면서 뒤에 물러나고 공은 여러분들한테 드리겠다. 그래서 아마 그 가장 첫 번째 결과가 상임위원 배정 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가 높은 당선인들은 뒤에 빠지고 초선, 재선 먼저 선택권을 줘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은 분야에 가서 해라 하고 안 가는데 말하자면 인기가 없는 상임위를 중진들이 이제 맞는 그런 그 포맷을 아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아마 우리 원팀 정신이 발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위험 요인은 이제 도당위원장 선거를 해야 될 텐데 지난 21대 국회 때 원팀을 이야기하면서 깨진 이유가 각자 도생으로 간 이유가 도당위원장 선거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치열하게 경쟁을 하되 또 화합된 축제 분위기에서 선거를 해야 되고 또 끝난 뒤에는 또 하나로 뭉치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원팀 정치는 훼손되지 않고 각자의 도생을 가지 않고
어떤 응집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이 문제도 중진들이 가이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질문을 한번 두 분께 드려볼게요. 이제 총선은 끝났고 결과도 민주당이 싹쓸이가 됐습니다만 정운천의 국민의힘 현역 3선에 도전하는 후보가 이제 낙선했고 강성희 진보당 후보 낙선했습니다. 아울러 전주울의 경선구들을 보면 그동안 준비를 했던 이 지역의 후보들이 다 낙선을 했거든요. 경선 과정에서. 자, 그러면서 KBS 보도국의 안태선 기자의 뉴스의 내용이 현역 중진들의 포진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앞으로 다음 4년 후에 총선에 신인이나 타 정당, 소수 정당들의 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후보군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도 어떻게 전북의 정치인들을 양성하고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숙제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소수정당은 특히나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한석을 얻지 못하는 참패였고요.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 안에서는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 저는 그 진보 정당 소수 정당의 문제는 그 지금까지 어떤 정당 활동의 틀이라고 해나요? 어떤 개념 이런 것들 탈피를 이제 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떤 패턴들이 80년대에 어떤 민중의당 백추본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이제 민노당까지 해서 좀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그 원내 그 의석을 세석 얻었죠. 이번에 진보당이요. 그러면 네, 전북은 이제 한석도 못 얻고 1년 전 선거에서 배지를 달았는데 이번에는 뭐 선거비 보존도 100% 못 받는 맞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고 녹색 정의당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녹색당하고 정의당이 왜 합쳤는지 모르겠다. 침몰하는 정의당이 왜 녹색당이 또 발을 같이 몸을 실어가지고 더 빨리 침몰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패러다임도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녹색당 정의당 하면은 좀 어떤 돌출행동 이런 걸로 많이 국회나 이런 데서 각인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왜곡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대중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진보정당이 성공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입법활동 문제는 기득권들이 입법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회법을 바꾸라 정당법, 정치관계법을 바꾸는 문제는 저희 NGO들도 원하고 했지만 그건 뭐 정치인들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스스로 살아남는 것은 대중 속으로 뿌리 내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신인의 문제인데 저는 지금부터 정치의 뜻이 있는 뭐 민주당에서 하든 다른 정당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 봅니다. 어디를 준비하느냐? 3선 이상은 지역구에 다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 지금 현재 3선인 사람들은 전라도 도민의 분위기로 다음에는 못하는 분위기 더 큰 정치를 하든지 뭐 대통령을 나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하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이제 그 자리에서 사선은 없다. 그런 분위기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고 또 거기에 새롭게 준비를 합니다. 정치권에서 수혜로 주는 뭐 젊은 정치인, 여성 정치인, 뭐 소수 어떤 소외받는 사람들 정치 이런 건 거의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면 해주지 않는다는 거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들어간 사람들 오래 버티지 못하고 필요성이 없어지면 다 그냥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커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디를 노리면 되느냐? 일단은 3선 이상의 지역구에는 저분들은 다음에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가서 당내 기반을 쌓든 아니면 당내는 배척된 일단 지역 주민과 호흡하면서 활동 반경들을 넓혀 나가고 이번에도요 이런 그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아니었으면 현역 의원들 교체 지수는 다 50% 넘었다고 봐야거든요. 뭐 최고 낮은 게 48%고 나는 뭐 60% 70%도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바람 속에서 그 공천 과정에 우리 전라도 공천 과정의 어떤 문제점 속에서 현역들이 대거 살아났잖아요. 두 분 빼고는 다 살아나게 돼버렸는데 그 어쨌든 간에 거꾸로 올드보이가 살아났잖아요. 어떤 새로운 청년들이 이렇게 거기를 진입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워낙 무게감 없는 전북 정치에 실만한 사람들이 올드보이를 귀환시켰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하나의 축인데 거기에 맞춰서 한 2석 정도는 좀 여성이든 신인들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광주하고 크게 대별되는 점. 광주는 초선이 이제 7명, 재선이 2명, 1명인데요. 대부분 현역 교체가 돼가지고 초선이 다 젊어요. 재선도 젊다는데 우리도 그런 자세로 스스로 준비하고 지역 주민과 밀착해 가지 않으면 어렵다. 누가 시혜적으로 주는 건 없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쉽게 밑에서부터 왜냐하면 위로부터는 절대 안 되니까 밑에서부터 해나가는 것들이 중요하고 특히 지금 진보정당이나 수성당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 재창당 수준으로 다 가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그들과도 경쟁하면서 쉽게 말하면 지역 속에 누가 뿌리를 내리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이게 삼선 이상.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역시 뭐 선수가 어떤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3선, 4선 자기 지역을 더 공고화시키는 그런 뚜렷한 어떤 장점이 있긴 하지만 또 부정적인 부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바로메트가 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평가의 성격이 짙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역시 말씀이죠. 성과 실적으로 승부를 해야 되겠고 초선도 성과를 내면 농락할 수 있고 3선, 4선, 5선도 성과 없이 뭐 하세요 하면 지내면은 뭐 물갈이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소수정당 이야기를 했는데 녹색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례유성정당을 기피했죠. 거부를 했죠. 그런데 이제 정의당은 의석이 있는 정당이고 녹색당은 없는 정당. 그래서 서로 필요에 의해서 선거 연합 정당을 구성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참패를 했고 효과를 걷지 못했고 결국 25년 정치 인생을 한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정계 은퇴를 했고 또 27일이면 이제 녹색당과 정의당이 각자의 길로 돌아갑니다. 녹색 정의당이 해체가 되고 녹색당은 녹색당으로 하고 정의당은 또 정의당의 길로 가게 되는데 좀 안타까운 대목은 이런 생태랄지 기후랄지 환경이랄지 이런 소수 어떤 가치들을 뭔가 좀 다양하게 어떤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이 필요한데 자꾸만 열버지고 또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또 민심도 이런 분들한테 관심을 더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대목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이런 시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 이제 제안을 해볼 수 있는 게 적어도 4년 뒤에는 AI 정당, 블록체인 정당. 그래서 지금 기득권 양당 체제에 얼마나 비판이 많습니까? 갈등, 대립, 첨예한 뭐 소수 정당의 독식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또 AI 블록체인 정당은 사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없지 않습니까? 또 공적 이익이랄지 어떤 시스템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컨대 정책이랄지 공약이랄지 후보 선택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시스템에서 하기 때문에 당원들의 참여를 할지요. 그렇죠. 이런 정당을 표방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소수 정당은 어떤 특장으로 자리매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요. 이번에 또 느꼈던 점이 하나가요. 원래 진보정당, 소수정당 선명성과 뚜렷하게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그걸 조국 혁신당한테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선명성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지부지하고 이미 선거 치르기 전에 녹색정의당이나 심상정 의원 다 탈락을 예상했거든요. 3% 어렵고 탈락할 걸 예상했는데 뭐 선거 결과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선명한 어떤 자기 주장도 지금은 좀 없는 상태가 됐는데 빨리 당내들을 각자 이제 도성으로 가잖아요. 다시 각자 도성으로 가면 진짜 뼈를 깎는 자기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민들에게 각인되면서 커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 이제 당선됐는데 3선 이상 현역 의원들 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꼭 뭐 3선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시인들이 어떤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어떤 조언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관영 지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민주당의 지지를 또 원팀으로서의 힘으로 더 강력해지긴 했으나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정부와 어떻게 우리가 얻어낼 걸 얻기 위해서 또 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이제 뭐 조배수 당선인이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실리를 위한 어떤 정치 또 전북 특자도의 지사의 어떤 자세 이런 것에 좀 주원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경기 의원님. 네, 김관영 특별자치도지사의 앞으로 보폭이 상당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이유는 21대 국기 진영을 보면은 상당히 조금 넓은 공간이 있었거든요. 또 국민의힘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근데 이제는 지역구석이 민주당 기준으로 짜여져 있고, 또 인사 예산 정책 이런 것들은 정부 여당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틈바구니에서 전라북도의 고민이랄지 현안들을 어떻게 관철을 시켜 나갈지 이것이 가장 숙제일 텐데 그 징검다리랄지 발판이 상당히 지금 위축돼 축소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 역량을 어떻게 발휘해야 과거보다 더 나은 그런 진로를 예. 앞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지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사로서 어떤 그 활동 방을 넓혀라. 그리고 그 넓히는 공간을 우리 중진들의 활동을 통해서 넓혀야 되지 않느냐. 벌써 이제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전번 인터뷰에서 밝힌 걸 제가 들었는데 뭐 국민의힘의 또 홍준표 시장하고도 통화도 했고 예, 워낙 예. 서로 과거부터 잘 통하는 그런 사이이기도 하고 또 강원도의 뭐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그런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철규 의원과도 이제 서로 당선 인사도 교환하면서 네. 과거에도 이제 같이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유리한 환경으로 끌어나가는 그렇죠. 그런 환경. 그리고 김용환 지사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발파로를 해서 우리 세계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식의 어떤 환경을 조성해 나간 것이 그나마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 저는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설이죠. 이춘석 의원이 예결위원장에 도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대단히 중요하다. 예결위원장이 평상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 그 과거 지난번 작년 같은 경우 예결위원장을 전남 서삼석 의원이 있잖아요. 서삼석. 예. 우리 전북은 줄었지만 전남 엄청 늘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예결위원장 한 사람 힘이 정치력이 있는 예결위원장이면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 사선이기 같고요. 때문에 가능할 예. 수 있습니다. 예. 예결위원장 물론 전후반기 나눠서 하겠지만 네네.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게 대단히 실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대단히 박수 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저는 그리고 심평원과 막역한 관계는 조배속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언론 보면 심평이 뭐 막 여러 이야기들 해요. 무게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해가지고 전 비대위원장도 견제하고 이러던데 조배속은 특수관계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관계에 의해서 이번에 저는 비례대표도 이렇게 당선권에 들었다고 보고 그러면 상당히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비판하든 뭐 하든 간에 대통령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배석 의원을 적극 활용해서 예. 그 쉽게 말하면 민주당 의원들과도 계속 소통 이렇게 지사도 소통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소통하면서 아까 말한 그 원팀 속에 조배석 의원도 들어가야만 그 쉽게 말하면 정은추 의원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배석 의원마저도 당선되고 나서 내가 전북의 11번째 지역구 의원이다. 비례이지만 그렇게 소속감을 가지고 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10명의 지역구 그리고 이제 비례를 포함한 우리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에게 4년간 이렇게 좀 띄워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기 의원님. 네, 전북 특별자치도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많습니다. 인사, 예산, 뭐 공무, 정책, 또 특별자치도의 보완 사항이 많은데 이런 걸 추동시키려고 한다면 역시 정치 역량 강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정치 역량이 상당히 크게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고 이거를 활용해서 21대 국회에서는 뭔가 전라북도가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11명의 의원, 특히 또 전북에 연구를 둔 의원들이 22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예. 전체가 원팀이 돼가지고 역동성을 발휘하면서 전라북도 이익을 크게 앞장서서 견인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 저는 의원들에게 힘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도전하면서 뭐 상임위원이든 뭐 여타의 국회직이든 다양한 어떤 직책들에 도전하면서 쉽게 말하면 당내에서도 위상을 높여내고 또 활동도 우리 전라북도 의원들은 언론에도 또 안 나타나요. 어디 토론회 같은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여기 출신은 있어도 여기 의원들은 거의 눈에다 어쩌다 한번 보이고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인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토론회도 열심히 나누면 인지도 올라가고 인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방송에 출연해서 우리 전라북도 이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민주당 자기 정당을 위해서 노력해나가고 우리 전북 의제도 좀 만들어나가고도 좀 과거와는 다른 진취성과 적극성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지가 좋지 않을 때는 의지라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처지도 좋고 의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4년간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논술위원 참여자치 전북 10년대 김영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